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시가 5강 박선장의 오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륜가라는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 오륜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살았던 문인이라면 한 번쯤은 거의 이 오륜가라는 시는 써보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도 이 가장 대표적인 오륜가는 주세붕의 오륜가. 이제 EBS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제로 이제 연계가 돼서 나온 적도 있고 그런 작품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김상용 작자 미상도 있을 정도니까 오륜가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작품 공부하실 때 다른 작가의 오륜가도 또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썼고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오륜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강오륜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여기는 이 삼강오륜은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이 시를 왜 쓰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박선장의 오륜가가 됐든 작자미상의 오륜가가 됐든 주세붕의 오륜가가 됐든 이 모든 오륜가들은 다 교훈적 성격을 담고 있다. 즉 읽고 있는 독자에게 오륜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오륜이다 보니까 당연히 5가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오륜가들은 대부분 오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인데, 유독 여기는 이 박선장의 오륜가는 뒤에 6, 7, 8수를 넣어서 내용을 추가해 놓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차근차근 이제 요 지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수입니다. 제1수는 이제 제목에서 본 것처럼 부자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자, 가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못된 풀이. 그럼 여기는 이 풀이란 건 그 뒤에 봄이슬을 맞아서 무럭무럭 자란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풀은 자식인데, 이때 한마디도 못되다라는 말은 아직 성장이 덜 된 그런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식. 이때 봄이슬을 맞은 후에, 이 봄이슬은 당연히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을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자, 그래서 이거 두 줄을 묶으면 결국 자식의 성장을 풀의 성장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하만극하니. 자, 여기서 이 은혜는 당연히 이 봄이슬로부터 온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하만극하니. 만극하니는 끝이 없으니 갚을 줄을 몰라라. 그러면 갚을 줄을 모른다는 건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갚기 어렵다 이런 뜻 정도 되겠죠. 갚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꼭 갚아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수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2수 갑니다. 여기서 이제 2수는 군신이라고 했으니까 임금과 신한데,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자, 여기서 임은 당연히 임금이 되겠고, 임이 먹이고 입힌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먹이고 입힌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다. 나에게 어떤 걸 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10번을 죽고 산들. 자, 여기서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으려냐. 여기서 임의 덕이란 건 결국 임금의 은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은 과장이지 10번을 죽고 산다 이거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 과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자, 여기서 대의란 건 큰 뜻인데,
자, 여기서 큰 뜻은 당연히 여기는 요거 죄송합니다. 여기서 임금의 은혜에서 왔고, 이건 결국 임금의 은혜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종놈이나 다르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종놈과 다르지 않다. 결국 나는 천한 사람이야. 이 임금의 은혜를 모르면 천하다. 즉 근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이라면 임금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임금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삼수. 두 성이 한데 모여. 자, 두 성이 한데 모여 있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뜻이고, 부부가 된다는 건 결국 결혼한다는 얘기죠. 함께 늙어 죽자 하니 100년 정호야. 여기서 100년 정호는 100년 동안 좋아하는 마음인데, 이건 결국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이해됐죠? 그 뒤에 문제도 나오지만 생사를 초월한 건 아니야. 절대 100년이기 때문에. 우리 혹시 압니까? 생사를 초월한 사랑은 100년 사랑이 아니라 1000년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100년 정호야. 여기에서 더하랴마는, 이거보다 더 있겠냐마는,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그럼 이 공경이란 게 결국 부부의 도리가 되겠지, 그지? 이 부부의 도리를 모르면 저구안이 있느냐. 자, 여기서 저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구라는 건 새입니다. 물술이라는 새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수리 새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 물수리 새는 아마 이제 여기 있는 요 구절을 뒤에 이제 주석 보면 아시겠지만, 공자가 쓴 시경의 구절을 차용해서 갖고 왔는데, 빌려 갖고 왔는데, 결국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물수리새보다 못하다. 공경할 줄 모르면 물수리새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이 공자의 시경의 맨 첫 구절에 보면, 관관저구 제하지주 하면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라. 이런 구절이 있어. 그 구절을 따와서 결국 부부의 도리를, 자, 부부의 도리를 강조. 자, 부부의 도리를 강조하는데, 결국에 공경할 줄 모르면 새만도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새만도 못하다. 이런 뜻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자, 여기서 먼저 나고 뒤에 나는 건 결국 형제죠. 그 형제의 차례는 다를지라도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자라났대. 그럼 여기서 한 젖이란 건 결국 부모의 사랑이지. 즉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그럼 여기서 이 뜻이란 건 결국 형제 간의 우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금수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물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는 형제 우애를 강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무로 생긴 것. 여기서 나무로 생긴 것은 결국 친구지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토록 친후할샤. 여기서 친후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친하여 정이 두터운 걸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친하여 정이 두터운데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그러니까 야, 친구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정이 두터우냐.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냐. 그러면 여기서 어깨만 두드리랴, 이 말은 어깨만 두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정신적인 교감을 한다. 교감도 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자, 여기서 뽕밭이 바닷물이 된다는 건 상전벽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거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이 뽕밭이 바닷물이 된다는 건 실현이 아니야.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뽕밭이 바닷물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을 잊지 말으리라. 이 신이 결국 친구 사이에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놓으면, 자, 여기까지 지금 순식간 왔는데, 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놓으면, 지금이 1수부터 5수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기가 결국 이 작품의 본사에 해당하고, 오륜을 제시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잘 들어봐라. 여기는 이 부자는 부자유친이라는 오륜에서 왔고, 군신은 군신유의라는 그래서 왔고, 부부는 부부유별, 부부는 특별해야 된다라는 이 구절에서 왔고, 붕우는 붕우유신이라는 이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구절에서 왔는데, 문제는 이 사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수는 원래 이 자리에 장유유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장유유서가 뭐냐면 늙은이와 어린아이는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을 먼저 잘 챙겨야 한다는 이 장유유서 대신 형제간을 쓴 거야. 왜 그랬냐 하면 여기는 이 본사 오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뒤에 2번 문제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대칭 구조를 만들기 위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대칭 구조를 만드냐? 혈연과 비혈연, 혈연과 비혈연 사이에 대칭 구조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얘가 혈연, 얘가 비혈연, 여기는 이 형제가 혈연, 얘가 비혈연을 만들려면 장유유서 대신 형제를 써야 얘가 혈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부부는 원래는 비혈연 관계였다가 혈연 관계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딱 가운데 중심 맞춰주고 나머지 1, 2와 3, 4가 서로 데칼코마니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얘를 혈연 관계의 대칭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장유유서 대신 사용했다.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자 다시 여기는 이 시는 혈연과 비혈연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혈연과 비혈연의 대칭 구조가 되려면 사수가 그러하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자, 나 마지막 갑니다.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였으니, 자, 당우가 멀어지고 한당송이였다는 건 뒤에 지금 아마 당우 한당송 단어 뜻 나오겠지만 다 이거 중국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우는 요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 당우는 요순 시대, 그 다음에 한당송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니까 결국 이 말은 중국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국 역사 전체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천지 오래거니, 여기서 천지란 건 하늘과 땅인데 이건 결국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세상이 오래되니, 세상이 오래된 거야. 그러니 세상돌이 아니 변할선가. 자, 세상돌이 아니 변할런가 라는 이 말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도리도 변한다. 세상의 도리도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결국엔 변합니다. 다. 자,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7구멍 가졌으니, 그럼 여기서 7구멍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라서 결국 인간이라면 정도로 의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오륜이야 모르냐. 그럼 결국 오륜은 앞에 있는 얘랑 생각해보면 시간이 오래되면 세상의 도리는 변하지만 결국 오륜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도리이고, 결국 오륜이야 모르냐라는 말은 결국 누구나 다 오륜을 지켜야 된다는 오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차를 겨를 없어. 자,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차를 겨를 없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처지. 자, 그 다음에
가속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여기서 가속당서는 교육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교나 학원. 그래서 불관이 여기냐는 상관없다 여기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관없다 여기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난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않는 거야.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어? 야,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학교가 상관없다고 여기느냐? 너 학교 상관없어? 학교 안 보내도 돼? 이거야.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 이 말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학업 수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나 학원을 꼭 보냈으면 좋겠다. 가난 때문에 보내지 않을 게 아니라 반드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해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자, 이 시는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가 결국에 여기서 명령형을 썼는데 이 명령형을 통해서 주제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 고을을 버리고 한 나라를 다 버리니 이건 과장이죠. 그래서 100년도 못 살 이생이 그러하여라. 그렇게 지낸들 어떠하겠냐. 이건 결국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란 뜻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줄에는 그냥 오륜과는 상관없는 오륜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라. 이런 내용을 뒤에다가 썼습니다. 자, 박선장의 오륜과 다 되셨죠? 어쨌든 교훈적인 내용이고 교육적인 내용이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오륜과와 같이 연결해서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로 시조가 이제 연계가 되면 주로 연시조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입니다. 반드시 차근차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선장의 오륜과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